안녕하세요. 2022년 12월 24일자 68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도 CL, ES, NQ,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CL 차트 보실까요? CL 차트고요. 보시다시피 지난 16일 날 롤오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팅닷컴은 아직도 전월물 롤오버 되기 전에 있던 것들을 한 3일 동안 더 보여주죠. 그래서 12월 26일 날 완전히 볼륨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, 화요일까지 인베스팅닷컴은 1월물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이전처럼 파란색으로 만들었고요. 고점과 저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수, 목, 금 이렇게 트레이드 되겠죠. 그래서 월요일, 화요일은 이렇게 이 레인지 안에서 74.27, 71.98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다가 수요일 날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8.25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. 이 저항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. 이곳과 이곳 10월 10일과 10월 27일 고점으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인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11월 17일에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 12월 1일, 2일, 5일에도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.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12월 1일 고점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유일했죠.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한 3일 동안 저항을 받았고 거기에 81.90선까지 저항을 줬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78.25선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더블 저항선, 더블 레지스탄스를 작용을 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날 결국은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76.98에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정도로 타협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만들고 다시 빠져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CL은 79.56으로 세틀이 됐고요. 브렌트는 83.92로 세틀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이번 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. CL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12월 12일부터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 상승 트렌드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. 왜냐면 중간에 한번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의 밑부분에서 다시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81 라인 정도 81.90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 한 81 라인 정도가 다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가 계산상으로는 한 두 달 반이면 어떻게 됐죠? 75일에 $10 정도 빠지는 정도로 계산하는 그 다운 트렌드 기울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은 여기에서 저항받아서 또 결국은 70.08 라인이 이 다음에 2013년 1월 정도까지는 가서 깨질 수도 있다라고 이 트렌드로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모든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마이너스 프라이스까지 가지는 않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
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62.43 정도 라인, 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고 봤을 때, 일단 처음에는 70 라인, 그리고 더 빠지면 한 65에서 62 이 정도 사이가 미니멈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이상으로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뭐 내년에 100달러가 넘는 걸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뭐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른 데서 보시긴 쉽지 않죠. 이걸 딱 가려놓으면 안 보이죠?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 다운 트렌드, 요 다운 트렌드는 굉장히 비저블합니다. 이렇게 다운 트렌드 잘 보이지만, 이게 옆으로 사이드 무브로 전환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, 여기서는 그냥 계속 옆으로 사이드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? 라고 보실 수 있지만, 제가 그려드린 이 패러렐 채널 보시면, 이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,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고, 이 다운 트렌드 채널을 생각을 하셔서 다운 트렌드 채널에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말이 꼬였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그 트렌드 라인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도지가 날 수밖에 없었나. 세 개의 트렌드 라인이 뭉쳐 있죠. 뭐 이런 것들. 왜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건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CL은 이 정도를 하고요. 그리고 CL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, 브렌트 WTI 스프레드입니다. 지금 이거는 그 거꾸로 WTI 브렌트 스프레드라서 지금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, 지난 하반기,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5.50에서 8 사이, 8.5 사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됐죠. 그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, 크루드 오일, CL, WTI하고 브렌트 사이에 그 롤오버가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럭추에이팅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레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근데 레인지가 중요한데 12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레인지가 쉬프트 돼서 올라갔죠.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상승 트렌드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게 미국 내에 크루드 오일 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. 뭐 잘 아시다시피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리크니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이 되는 게 제한이 되어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그 계절이나 뭐 바다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며칠 내로 리스타트 할 수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바로 그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죠. 그 스프레드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WTI 가격이 브렌트 가격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WTI 가격이 이제 안정적으로 다시 내려오면 원래 있던 레인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WTI고 브렌트 스프레드도 항상 신경 써서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그러면 다음에 ES로 넘어갈게요. ES를 보시면 ES 차트고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무슨 데이터 커럽션이 이제 다 해결이 됐죠.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이 다시 제대로 된 ES 차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렸는데 뭐 복잡한 다른 트렌드 라인은 빼고 제가 필요한 것들만 일단 그렸습니다. 그리고 그거에 기준으로 보셨을 때 월요일에 다시 3,855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왔고요. 그래서 화요일에서 수요일 다시 올랐다가 목요일에 다시 쭉 빠졌죠.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렸고요. 그래서 이 삼각형 내에서 다음 주는 트레이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.
그 이외에 뭐 특히할 만한 사항은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1월과 4월이었나요? 3월 30일, 3월 29일 날 형성됐던 고점으로 만든 트렌드 라인이 정확히 12월 1일에 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CPI로 인한 급등이 있어서 마켓 임팩트가 있었지만 다시 그대로 내려왔고, 그 이후에 이 레인지에서 형성이 된다. 다시 말해서 1월부터 시작됐었던 다운 트렌드가 결국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는, 다시 말해서 프라이스 채널로 그려볼게요.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을 하게 됐다. 이거 지금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그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이죠.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고 되튕기고 다시 올랐지만 벗어나지 못했죠.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.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거의 5개월 만에 5개월이 아니고 4개월인가 4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뚫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오는, 그래서 이 상태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더 빠져서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이 정도 라인까지 3,300 라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, 그래서 여기에다 굳이 그리자면 3,4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져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패턴상으로는. 그래서 기술 분석상으로는 아직도 ES는 더 내려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죠. 그래서 여기 지금 3,500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3,500까지는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내년 초에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. 나스닥도 마찬가지고, 나스닥도 오히려 ES보다 더 안 좋은 일주일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19일, 20일 다 빠지고, 수요일날 오른 폭도 ES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고, 목요일날 빠진 폭도 훨씬 길었고요. 그리고 금요일날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도지를 만든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뭐 반전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, 요새는 도지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.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도지 났는데도 계속 밀려 내려왔고, 여기도 도지 났는데도 계속 밀려 내려왔고, 물론 여기서는 도지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전환을 했죠. 근데 그 전환이 양전환이 아니라 음전환이었죠. 그래서 도지가 양전환 도지가 나왔을 경우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금요일장의 도지도 딱히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패러렐 채널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ES보다 가파른 상황이고요. 가파르고, 여기서 중간에서 여기서 튀어 올랐지만 여기서 튀어 오른 것들이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,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NQ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, 그게 만대가 빠져서 만대를 뚫고 내려와서 9,700대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증시가 그렇게, 미국 증시가 밝은 전망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. 뭐 산타 랠리 기대하셨지만 오늘도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. 이런 정도로는 산타 랠리라고 할 수 없죠. 그래서 ES랑 NQ는 좀 전망이 어둡습니다.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비트코인 보시면 일단 이거랑 비교를 해볼게요. 비트코인이 이 시기에 FTX 되기 전에 이 시기에 굉장히 사이드 무브가
19,000에서 2만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조금 넓게 벌린다고 해봤자 18,600에서 24,000 정도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10월에 조금 랠리를 펼치는가 하다가 FTX 때문에 바로 빠져버렸죠.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다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16,000하고 17,000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더 그 위아래로 400씩 더 했었던 부분들이 여기에도 400 정도 더 해서 이 굵은 파란색 선, 하늘색 선 말고 이 레인지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지난주는 다시 17,000 아래로 내려와서 20일 화요일 날 잠깐 올랐었던 거 빼고는 다 17,000 밑에 16,000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요. 더 빠지는 이슈가 바이낸스 이슈들 정도? 뭐 바이낸스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뉴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. 그 바이낸스 내용이 따라서 조금 반전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기사들로 인해서 더 내려앉아서 지금 현재의 최저점으로 보일 때 로컬 최저가 15,500인데 15,500보다 더 빠지게 되면 또 한 번 시프트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시프트 보시죠. 여기에서 시프트 여기서 1차 시프트 2차 시프트 한참 가다가 3차 시프트 일어났다고 보면 되고요. 3차 시프트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약하죠. 하지만 마켓 임팩트는 훨씬 컸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시프트만 해도 그래도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계속 유지가 됐다고 보는데 FTX 이후로는 크립토 인더스트리 바깥에서 보는 신뢰가 완전히 추락을 했다고 보여집니다. 제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요. 그래서 이 이후에는 더 시프트 했으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게 뭐 17,430 아닌가요? 여기 이게 뭐죠? 15,670이었고 그 밑에가 뭐였죠? 13,764 라인 이때까지도 내려올 여지가 있다. 그래서 다음에 시프트의 종점은 13,764가 될 수 있다. 이거는 뭐 금방 일어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지지선을 미리 그려놓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 정도로 이번 주에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공지 드렸던 것처럼 2022년 마지막 방송이 되는 다음 주 금요일을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하루 빨리 좀 땡겨서 그러니까는 금요일장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11시 밤 11시 반에 그 금요일장이 시작됐잖아요. 그래서 금요일 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장 시작되기 전이라서 하루 빠르게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진행을 하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이후에 라이브 Q&A나 댓글로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질문 같은 걸 받아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오시면 저 혼자서 떠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. 좀 여러분 와주셔서 라이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주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다음 주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